네, 안녕하세요. 전자시민 지식방송 UTV 제일 맡고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위해서 위한 방송이고요. RF 측정을 재정의해야 하다라는 주제로 NI 코리아의 한종규 대리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제목이 아주 거창합니다. 독립선언문 같아요. 네. 예. 좀 거창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네. 어떻게 정의하시려고 오늘?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계측기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RF 쪽에 요새 무선 통신 쪽에 대한 테스트나 뭐 국내 네. 수요는 분명히 모두 다 아시겠고요. 네. 그쪽에서 흔히들 사용하시는 계측기와는 상당히 다른 형식의 어떤 앞으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보게 되실 그런 RF 계측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네. 이렇게 좀 거창하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 미래지향적인, 네? 예, 맞습니다. SF 선수는 아니지만 예. 궁금하네요. 과연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인 계측이 될 건지 RF 측정을 위한. 예, 맞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요즘 사실 옛날엔 사실 통신 엔지니어 따로 있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요즘 뭐 이런 여기 모든 기기마다 네. 모든 통신 모드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맞습니다. 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스마트폰은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도 뭐 와이파이, 뭐 LTE, 네. 뭐 GPS 기본적으로 다 있고 지금 뭐 가운데 알약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알약은 뭐 알약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뭐 RFID 같은 걸 태그를 해서 실제 어떤 알약에 대한 트래킹이나 뭐 이런 것도 네. 있을 수 있고요. 뭐 무선공이 뭐 다양하게 지금 무선 통신이 이제 거의 일상생활에서 일반화돼 있죠. 네네. 저희가 모르고 이제 네.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연결된 세상에서는 네. 이제 이런 뭐 무선 통신이나 통신 같은 것들이 모든 것에 하나 점점 디폴트로 돼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디폴트라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 통신이 디폴트가 된다면 네. 과연 그럼 기존 통신 엔지니어들이나 네.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은 행복할까? 어떻다 생각하세요? 이제 뭐 더 이제 많은 숙제거리로 이제 숙제거리가 일감은 생기는 많아질 건데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감이 더 많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면 따라서 또 그런 테스트하는 부분 또 쉬운 그게 되겠지만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이 딱 요즘 기술을 반영해준 트렌드인 것 같은데 RF 테스트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장비, 뭐 스마트폰만 예를 딱 들면은 여러 가지 RF 기술이 다 융합화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비용이라 하면은 단순히 장비가 여러 대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장비 여러 대를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셋업 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 타임도 많이 들죠. 네. 요즘에는 뭐 칩 하나를 생산하는데도 단순히 몇 미리세컨드만을 소요를 해서 더 빠르게 네. 제품을 실제 시장에 또 내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은 변화도 매우 크게 네. 시장에서는 이제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런 RF 측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장표번호는 그죠? 네. 왼쪽에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이 필요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도 시청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지금도 뭐 널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기존 이제 박스형 계측기라고 이제 네네. 표현을 하는데 박스형 계측기를 이제 박스형 계측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장비가 이제 고유 기능이 다 각각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화되어 있는 장비를 테스트를 하려면 이렇게 장비를 쌓아두고 그리고 얘를 다 이제 또 어떤 자동화를 빠르게 테스트하면 자동화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네. 여러 가지 결선을 해서 PC와 연동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네네. 꼴이죠. 네. 근데 이제 오른편에 보시는 이제 PXI 솔루션이라고 명칭을 지었는데 PXI 플랫폼이라고 해서 PXI 모듈형 계측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XI 모듈형 계측기는 NI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제공을 하는 하나의 표준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단순히 이제 PCI 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네. 일반 상용 PC에서 사용하는 그 PCI 버스를 계측이나 산업 쪽에다 확장을 하자는 의미에서 PC 옆에 아래에 보시면 PCI 익스텐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계측기에 적용을 하자는 형태에서 나온 거고요. 일반적인 PC 하나의 큰 산업용 PC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왼편에 있는 컨트롤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윈도우즈가 탑재된 PC 네. 그리고 그 큰 외함이 이제 샤시라고 부르는데 네네. 샤시에는 이제 PC의 버스가 내장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에는 이제 모듈형 계측기.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듈형 계측기 여러 가지 모듈형 계측기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RF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네.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결국 네. 이것이 물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또 플랫폼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에 NI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PXI 기반의 어떤 하드웨어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까지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면 저희는 이제 저희 NI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는 랩뷰입니다. 랩뷰라고 해서 다시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테스트 엔지니어를 위한 그런 계측을 위한 네. 그런 손쉬운 프로그래밍 툴인데요. 그 애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를 연결시켜주는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RF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네. 모듈레이션을 위한 스펙트럼 분석을 위한 네. 여러 가지 함수뿐만 아니라 뭐 최신 LT 프로토콜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제공을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그 통신 규격이라고 했지만 네. 요즘 사실 통신 프로토콜이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되게 많고 그런 네, 것들을 맞습니다. 커버리지를 어떻게 얼만큼 해주시는지 그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 그 프로토콜로는 이제 아무래도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이 802.11ac라고 무선 랜 쪽. 차세대 무선 랜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연말, 내년 초 이렇게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NI 역시 이 PXI 기반의 네. 이 802.11ac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미 상용화가 된 LT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네. 뭐 GPS 등 다양하게 지금 보시는 뭐 통합적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설치에 돼서 그 하드웨어 PXI라는 하드웨어는 네. 때로는 WLAN, 때로는 블루투스, 때로는 LT 테스터로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PXI가 있고 단순히 모니터나 이렇게 연결해서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네. 기존 박스 연계치기들은 LCD 패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는 모니터로 따로 탑재를 해서 소프트웨어로 디자이너가 테스트 엔지니어가 원하는 이 테스트 UI를 꾸며서 자신만의 그런 RF 테스트 플랫폼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워낙 모니터들이 네. 아주 얇고 네. 아주 해상도 좋게 나오니까 네. 훨씬 더 좋겠네 어떻게 보면. 네? 예, 뭐 그런 개발 환경이나 네. 이런 것도 조금 더 아무래도 좀 쾌적한 환경에서 네. 예, 비율을 갖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요게 제품인가요? 이거는 어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조금 거창하게 이제 RF를 아까만.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RF 측정을 제정이 할 저희 NI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벡터 신호 트랜시버입니다. 그때 벡터 신호 트랜시버, 벡터 시그널 VST라고 약자로 이거는 NI에서 만든 용어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용어입니까? NI에서 만든 용어이긴 합니다만 네.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이유는 이제 VSA, VSG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벡터 신호 애널라이저, 벡터 신호 제너레이터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입출력 따로따로 하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기능들을 이제 요 하나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VST라고 하는 모듈에 합쳐서 네. 트랜시버, 입출력을 포함하는 그런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에 뭐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이제 장점은 네. 일단 그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네. 일단은 되게 사이즈가 네. 좀 소형화됐을 것 같은데 기존 거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가장 이제 표준화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 박스형 계측기입니다. 저희 경쟁사 네. 제품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제 크기만을 비교했을 때는 매우 컴팩트하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출시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런 것을 보고 실제 어떤 필드 나가서 테스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간편하게 가져 나가서 쉽게 RF 측정을 할 수 네네. 있다. 이렇게 간단한 크기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아이디어 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측정 성능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고 더 오히려 나은 측정 성능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네. 이게 언제 처음 출시된 겁니까? 지금 이제 VST 가. 2달 정도가 아, 됐습니다. 두 달. 우리나라도 똑같이. 저희 나라도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제 곧 이제 한 2주 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런칭 행사를 대대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력 소모량도 줄어들 것 같은데 많이. 예, 그 점은 맞습니다. 어떤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떤 집적화 기술이 분명히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컴팩트한 형태로 네. 지금 입출력을 다 보유하고 있는 RF 계측기가 만들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 PXI라고 하는 플랫폼은 이제 하나의 모듈당 한 30에서 60W 정도 사이밖에 그런 표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전력이 굉장히 저전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인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RF 계측기나 측정 기기에서는 이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박스형 계측기에 비해서 네, 컴팩트해졌고, 네, 에너지 세이빙 되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필연적으로 뭔가 인텔리전트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기존의 거에 비해서. 네. 그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 핵은 뭔지. 예. 예. 왼쪽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형 계측기를 이렇게 VSG랑 VSA를 따로따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핸드폰 쪽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이 와이어리스 테스트로 해서 이미 통합되는 네. 그런 제품들은 이미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NI에서 이제 제안하는 그런 계측기의 모습은 소프트웨어로 디자인하는 그런 RF 계측기가 되겠는데요. 저희 이제 VST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출력이 통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안에 이제 FPGA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PGA를 단순히 어떤 FPGA의 그 빠른 그 프로세싱 파워를 활용하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유연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예. 그래서 기존의 박스형 계측기들은 이제 버튼이 다 정해져 있고 네. LCD 패널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만들어 놓은 기능에 국한돼서 이런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네. NI에서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으로는 이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레벨뿐만 아니라 이제 FPGA면 실제 펌웨어 쪽으로도 네.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계측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어떤 테스트 시스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환경이 상당히 유연하겠네요. 그죠? 측정 환경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실제로 그 데이터 처리하는 거 네. 기존 거하고 어떻게 네.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박스형 계측기도 그렇고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이제 PC를 활용한 네. 측정 그 속도 내지는 측정 처리력을 좀 본 건데요. 기존 PC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DUT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다가 하드웨어를 거쳐서 또 이제 윈도우즈 내지는 뭐 여러 가지 PC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통과를 해서 처리가 돼서 다시 네. 이제 DUT에 어떤 반영을 하게 되는 하나의 룹을 그릴 수가 있는데 네. 이런 PC 기반으로는 미리세컨드 네. 레벨의 어떤 그 결정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FPGA 상에서 내지는 하드웨어 상에서 처리력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물론 그 처리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이제 다 FPGA 탑재가 돼야 되는 거죠. 네네. 돌아야 되는 룹 수가 이제 레이어 수가 많이 줄죠. 그러니까 기존 거는 인텔 CPU 쓰니까 이게 번영이잖아요. 네. 이게 저도 다 쓰는데 네. 여기는 딱 이거 전용으로만 하니까 그만큼 루프수가 줄어드는 거죠. 네, RF 계측기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가 많이 와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NI 같은 경우에는 FPGA를 처음 탑재한 건 아니고요. 다른 박스형 계측기도 이 FPGA를 네. 탑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NI는 이 FPGA 탑재했을 뿐만 아니라 FPGA를 사용자한테 개방을 네. 아예 완전 개방을 해줬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처리력이 이 DUT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테스트 타임이 더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를 좀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럼 한번 이거 하드웨어 구성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RF 지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VST의 이제 앞 표면 모습인데요. 기본적인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RF 입출력이 있고 네. 입출력은 각각 6GHz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있는 무선 통신 여러 프로토콜들은 다 모두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네. 또 80메가 대역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메가 대역폭 하면은 이제 아마 지금 80메가 대역폭이 필요한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특히 모바일 쪽이나 무선랜 쪽이시라면 아마 802.11ac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딱 인지를 하셨을 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른쪽 밑에는 이제 이 로컬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이 장비
VST를 하나만 두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연이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로컬 오실레이터를 공유를 해서 네. 마이모나 여러 가지 네. 한꺼번에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디지털 I/O가 지금 24채널까지도 지금 FPGA 한꺼번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한번 어떻게 구성하는 내부 구성도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드웨어 스펙을 지금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보시게 될 텐데요. 가장 큰 이제 블록이 이제 FPGA입니다. 저희는 이제 자이링스사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네. 업체이기 때문에 자이링스사의 벌텍스 6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조금 네. 설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상위에 있는 빨간색 선부터 보시면 RF 입력을 받아서 FPGA 상에서 처리를 해서 어떤 저희 VST 상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메모리에 올려놨다가 실제적으로 어떤 딜레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프로세싱을 위해서 잠깐 저장을 해줄 수가 있는 옵션이 있고 내지는 노란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을 받았다가 FPGA 처리를 해서 네. 또 다른 이제 PXI 버스를 통해서 다른 CPU로 보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는 초록색과 파란색 선이 보이는 것처럼 입력을 받아서 어떤 네. 처리를 해서 실제 바로 CPU를 거치지 않고 RFC로 다시 막바로 보낼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프로세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내지는 디지털 I/O에서 RFC 입력을 받아서 실시간 처리를 해서 디지털 I/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RF 칩이나 네. 이런 디지털 모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RF 입력과 그런 디지털 I/O로 빠른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빠르게 테스트를 네. 할 수 있는 그런 긴밀성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장표에서 그 오른쪽 하단에 네. 이렇게 여러 대를 같이 연이어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몇 대까지 이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이제 뭐 최대는 8x8까지는 가능하고요. 네. 뭐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저희가 그 PXI 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샤시 안에 제한되어 있는 슬롯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한 플랫폼 상에서는 5x5까지도 가능하고요. 네. 뭐 이거 샤시를 확장을 해서 8x8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내지는 이렇게 5개 모듈이 꼽히게 되면은 요즘에는 뭐 값비싼 어떤 반도체 테스트 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산업에서는 많이 이제 딜레마가 있죠. 네. 좀 빠른 값이 비싼 빠른 장비를 활용을 해서 그냥 한 번에 하나씩 싱글 사이트로 테스트를 하느냐 네. 내지는 가격이 조금 저렴한 장비를 여러 대 구입을 해서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테스트를 하느냐 네. 그게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이제 고민을 두고 하시는 테스트 엔지니어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 자체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5개를 하나의 플랫폼에 구성을 해서 멀티 듀티 테스트를 손쉽게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럴럴하게 하는 거죠.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까 랩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랩뷰 물론 이제 이 방송 많이 들어봤던 분들은 랩뷰를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랩뷰 2010이라고 했는데 네. 2012년도에 뭐 올해 와서 랩뷰가 좀 달라진 점이 좀 있나요? 뭐 개선된 점이라든지. 랩뷰는 저희 이제 매해 거의 업데이트가 항상 그래요? 되고 있고요. 랩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테스트 엔지니어나 뭐 기계 엔지니어나 여러 가지 측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런 하드웨어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특히 C 코딩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네네. 있습니다. 그런 거를 따로 배우고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시간적인 여유상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특히 도움 많이 드리고자 이제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는 지금 테스트 패널이라고 해서 실제 테스트 UI를 보실 수가 있고 네. 오른편에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라서 좀 직관적이죠. 데이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고 네. 중간에 이제 FFT를 취해주는 함수나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해서 신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랩뷰가 그럼 VST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저희가 이제 랩뷰 FPGA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단순히 랩뷰를 그런 호스트 상에서의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FPGA에서 사용되는 VHDL 코딩까지도 네. 이 같은 랩뷰라는 환경에서 VHDL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VHDL 코딩을 따로 배우실 필요가 없겠죠. 네네.
그래서 그 랩뷰 FPGA를 활용을 하시면은 VST 상에 그 완전 개방형 돼 있는 FPGA를 접근을 해서 자신만이 원하는 그런 테스트 계측기로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랩뷰를 통해서 우리가 FPGA를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손쉽게 네. C코딩 다 잘 배우지 않더라도 네.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입력에서 출력까지 신호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뭐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호스트 상에 이 지금 조그만 네모 색깔로 되어 있는 네모들이 이제 랩뷰 상의 어떤 함수 저희가 제공하는 함수들입니다. 네. 그래서 호스트 상에서도 이렇게 각 그 뭐 이니셜라이제이션부터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렇게 함수화가 다 돼 있고 FPGA 상에서도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손쉽게 함수화가 돼 있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FPGA 코딩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이제 분명히 HDL, VHDL 코딩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하드웨어 엔지니어들한테는 굉장히 네. 반가운 소식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 이거 아주 그 이모티콘처럼 그림도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예? 예, DSP는 이게 종 같은 거 있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멀티 레코드는 필기도구 있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이 실제로 이걸로 프로그램한 거 뭡니까 이게요? 코딩을 원래 이런 것들을 코딩하려면 되게 이제 C 코드를 하려면 되게 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어떻게? 네. 예. 이게 이제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복잡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 그 저희 VST에 들어가는 FPGA 안에 들어가는 이제 HDL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랩뷰 FPGA로 꾸며진 거고요. 네. 지금 상위서부터 보면은 가장 위에 있는 룹은 이제 어떤 컨피규레이션 하는 룹. 네. 그리고 가운데는 RF 입력단을 처리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단을 처리하는 룹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VHDL로 다 일일이 하게 되면은 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뭐 20만 수십만 개의 네. 좀 헤비한 그런 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VHDL 코딩 하신 분들은 특히 뭐 이제 어떤 메모리를 접근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저희 네. 랩뷰 FPGA에서는 메모리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손쉽게 네. 좀 꾸며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RF 인풋 쪽을 좀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그 중에서도 제가 RF 인풋 쪽 코드를 룹을 제가 한번 따로 빼봤는데요. 이제 네. 룹이 있는 이유는 FPGA는 FPGA 안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다 모든 그런 코드들이 다 데디케이트드가 돼 있죠. 네. 실제 CPU와는 다르게 이 기능에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능만 돌게 돼 있죠. 그래서 RF 입력단만 처리하는 하나의 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룹은 이제 입력이 들어와서 어떤 DSP적인 함수들을 거쳐서 네. 실제 출력되는 모습까지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가 돼 있는데 제가 이 이제 파란 하늘색으로 이제 코드 이제 주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건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좀 열어놓은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FPGA나 이렇게 펌웨어 쪽을 실제 장비들을 건드리게 될 경우에는 일반 계측기 같은 경우는 건드리게 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어떤 확장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딱 본 기능에만 충실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FPGA를 건들게 되면은 계측기가 뭐 속히 말하면 그냥 망가질 수가 있는 건데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애초에 소프트웨어 개발 접근 때부터 사용자 건드릴 수 있도록 그 정의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사용자가 손쉽게 실제 그래서 내가 원하는 DSP 알고리즘을 탑재할 수도 있고요. 필터를 탑재할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하게 알고리즘을 FPGA에다가 구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영상 어떤 걸 준비한 건가요, 이게? 아, 예,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업체에서 이렇게 좀 팬시한 그런 홍보 영상이나 뭐 계측기 업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먹히지 좀 이렇게 굳이 필요한 그런 네.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여러 가지 컨셉이 들어가 있는 이런 VST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쉽게 네.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짧은 네.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만든 거예요? 한번- 참신합니다. 강남 스타일 같아요? 뭐 그렇게 NI 스타일?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자, 잘 보셨습니까? 상당히 그 음악도 경쾌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사용자 경험이랄까? 그런 네. 것들이 우리가 되게 친숙한, 예? 네. 모던하네요, 아주. 네. 예, 잘 만들었어요. 예. 보신 게 이제 한 101가지 정도의 이 VST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101가지를 나열해 놓은 그 알겠습니다. 사용자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실제 그러면 이것을 적용한 사례들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네.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퀄컴사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퀄컴사 근데 밑에 아스로스 이게 뭔가요? 이게 퀄컴사 본사인가요? 이게 아니면 어떤? 이제 퀄컴에서 이제 인수한 에테로스라고 하는 무선 네트워크 칩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퀄컴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퀄컴 에테로스가 됐고요. 네. 이 퀄컴 에테로스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차선랜이 곧 상용화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 80.11AC 네. 칩 내지는 모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테스트 장비로 이제 저희 VS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무선랜이면 당연히 이제 TX, RX 입출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VST 한 대 갖고 TX, RX를 네. 다 조정을 해주고 네. 뿐만 아니라 그 이 무선랜 모듈에는 이제 디지털 I/O를 갖고 여러 가지 뭐 SPI 커맨드나 I2C 커맨드나 내지는 여러 가지 핸드폰의 최신 미피들이나 이런 네. 것들을 다 디지털 I/O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VST 상에 이제 DIO를 활용을 해서 네. DUT 컨트롤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802.11ac 테스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256함에 또 코딩 스킴도 이제 좀 늘어나서 코딩 스킴 9로 했을 때 상당히 낮은 EBM 값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규격상으로는 한 32dB 값의 EDM을 그 규격으로 지금 제한을 짓고 있고요. 32dBm 같은 경우에 이제 규격이기 때문에 네. 칩 테스트나 실제 개발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무선랜 모듈 같은 경우에는 실제 5dB 내지는 10dB까지도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유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찾으려면은 실제 계측 장비 자체에서도 EBM 값이 많이 작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VST를 이제 룻백으로 꾸며서 지금 나온 EBM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마이너스 32라는 그 규격보다는 벌써 한 15dB 정도나 낮은. 네. 실제 지금 현존하는 다른 계측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40dB 내지는 한 43dB 정도까지 지금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는데 저희 이제 VST의 경우에는 47dB라는 상당히 낮은 EBM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테스트 타임도 지금 한 30ms라고 상당히 빠른 네. 한 10배 정도 빠른 그런 테스트 타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왼쪽이 일반적인 이제 계측에 나오는 아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오른쪽에 보면 VST 쪽은 상당히 촘촘하네요. 이게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만약 같은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흔히들 많이 하시는 EVM 대 이제 에버리지 아웃풋 파워로 이제 출력을 한 건데요. 기존 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포인트 특성화 그래프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야지만 어떤 곡선이 보인다든지 그럴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포인트 안 찍게 되죠. 네. 기존 박스형을 활용을 해서는 VST를 활용했을 때 실제 FPGA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테스트 프로세스 인볼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조금 더 네. 빠른 시간 안에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진 이게 퀄컴에서 이 퀄컴 거기 본사 사진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스로스 사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 와이파이 쪽 측정할 때 이걸 쓴 거네요. 맨 왼쪽.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박스형을 활용을 해서 예전에 이제 뭐 80.11 ABG나 이럴 때는 뭐 일단 PXI, RF PXI 저희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이제 PXI에도 이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그런 네. RF 기측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80.11M부터는 저희 퀄컴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AC에도 VST를 적용하면서 실제 테스트 시간을 한 최대 200배까지도 네. 좀 줄였다고 합니다. 아.
자, 그 다음 사례는 이게 파워 증폭기 네, T 맞습니다. 쪽에서. 네. 그래서 RF 이제 전력 증폭기라고 음. 보시면 되겠는데요. RF 전력 증폭기를 실제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어떤 레벨링이라는 테스트가 있는데 실제 어떤 신호 생성기를 활용을 해서 스티뮬러스를 주게 되면은 어떤 특정 진폭된 신호가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근데 진폭된 신호 저희가 원하는 그 진폭된 출력을 원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입력을 줬다가 나온 출력을 보고 다시 피드백을 줘서 또 입력을 네네. 좀 인크리스해서 또 출력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자동화 이런 반복적인 테스트들은 네. 이렇게 자동화를 많이 이루게 되죠. 네. PC를 갖고 어떤 GPI나 LAN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 VSG와 VSA를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부분은 이제 한 뭐 4초에서 5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맨 상단에 있는 이 프로세스들을 시퀀셜하게 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뭐 랜버스나 PC한테 데이터가 옮겨가야 되는 측정 시간, 그리고 DUT에 대한 어떤 조절, 여러 가지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그런 스텝들을 다 이 시퀀스적으로밖에 가져가지를 못한다는 네.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측정을 갖고 가기에는 하나의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5배나 7번을 더 한다는 거죠. 근데 FPGA가 탑재되어 있는 이제 VST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제외를 하고 하드웨어 상에서만 이렇게 조금 더 짧은 룹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병렬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5번에서 7번 정도의 테스트를 하는 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5ms 정도, 아까 한 4초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같은 테스트 번복 숫자를 감안을 했을 때는 한 뭐 최대 800배까지라는 좀 믿기 힘든 숫자지만 실제 CPU와 FPGA 차이에 데디케이티드 된 그런 프로세싱 파워의 차이는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례는 이게 뭐 다양한 뭐 이렇게 복잡한 어떤 특정 환경, 다양한 기기들이 있는 환경에서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떤 환경인가요, 이게요? 실제 무선 이제 통신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요즘에 이제 무선 신호가 더 복잡해지고 있죠. 네. 기본 그 무선 신호 성향 자체도 보면은 뭐 멀티패스나 어떤 멀티패스에 의한 어떤 채널 페이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무선 신호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신호가 쏘여졌을 때 내지는 신호가 쏘여졌을 때 내가 만든 핸드폰이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거나 그런 반응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가늠하기가 힘들죠. 실제 필드에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에뮬레이션어가 필요하겠네요. 스마트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론적인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만든 DUT가 어떤 내가 가늠을 할 수 있는 어떤 무선램 환경을 꾸며놓는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무선 신호나 어떤 말씀드린 채널 페이딩에 의한 그런 것들이 수신력이 괜찮은지 출력이 괜찮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VST 2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기지국에서 어떤 본 신호 내지는 뭐 어떤 다른 쪽에 멀티패스에 의해서 들어온 신호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2x2로 이루어진 마이모를 채널 에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실제 무선 환경을 에뮬레이션을 해준 역할이 되겠습니다. 에뮬레이션 하는 그거를 해주는 그 수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실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런 무선 IP가 되겠는데요. 그 IP를 또 NI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P가 지금 FPGA 상에 탑재가 돼서 그 FPGA 내에서는 마치 무선 랜 환경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 사용자가 직접 뭐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보실 텐데, 이게 이제 실제 테스트 패널입니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왼편이 기지국, 가장 오른편이 이제 무선 신호를 받는 수신기 쪽이 되길 텐데,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써 있죠. 이제 뭐 리플렉터라고 해서 실제 그 어떤 무선램 환경을 꾸며주는 에뮬레이션 해주는 그런 부분들에서 임페어먼트, 노이즈를 추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FPGA 안에
네. 들어가 있는 수식들을 건드려서 나오는 RF 출력이 이런 식으로 네. 묘사가 된다. 내지는 뭐 자동차가 달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무선 신호에 대한 도플러 이펙트나 이런 부분도 다 FPGA 상에서 VST 상에서 네.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운데 요 숫자 요거 세팅하는 것이 상당히 큰 노하우겠네요. 전문가들이 하겠네요, 이거. 예, 실제 네? 이거는 이제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 실제 그 DUT가 음. 어떤 무선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확실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 질문 Q&A 시간 갖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점차적으로 RF 테스트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RF 엔지니어분께서는 단순히 이제 한 가지 기능에만 국한되어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비용이나 또 시간적인 비용이나 네.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스마트한 그런 계측기들을 활용하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NI 같은 경우에는 RF에 대해서는 선두주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만큼 저희는 항상 다른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차별적인, 조금 더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린 VST 그리고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FPGA를 RF 측정하시는데 접목을 하면은 보다 빠른 테스트 타임을 그리고 비용도 많이 세이브하는 그런 네. 여러 가지 테스트 아이디어를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11월 1일 날, 목요일 날, 네. 이건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NI 데이즈라고요. 매해마다 이제 저희 NI에서 제공하는 최신 제품들, 네. 그 최신 제품들로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데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출시되는 이 제품인 만큼 이번 행사에서는 네. 이 VST도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11월 1일 저희 코엑스에서 네. 하니까 저희가 뭐 오시면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네. 5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미나는 저희가 한 40여 개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뭐 RF 쪽에 대해서는 이제 뭐 모바일 테스트, RF 반도체, 또 RF 소프트웨어 디파인 라디오라고 해서 이런 네네. 쪽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전자반도체, 자동차, 산업 장비 이런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되시면은 오셔 참가를 하셔서 여러 가지 테스트 아이디어도 가져가시고 좋겠네요. 네. 뭐 저희가 점심이나 뭐 이런 네. 거 다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네네. 그 경품 추첨에도 응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맨 위에 보면 URL korea.ni.com/nidays에 보면 자세한 그 행사 안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JYKim1206 아이디이신 분께서 PXLE 5644R 네. VST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려 준비 중에 있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장비 경우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지금 가격은 6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뭐 VSA, VSG, 웬만한 VSA, VSG 하나 이렇게 세트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1억 원은 쉽게 넘어가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이걸 6천만 원에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모듈만 사실 모듈 6천만 원에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샤시랑 컨트롤러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성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듈 가격은 6천만 원.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답변하시면서 네. 그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두 명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용하님, 국제교육 테스트 중에는 국제교육 테스트에는 이게 뭐야? 인터피어를 넣고 테스트하는 항목들이 많은데 이런 테스트도 가능한가요? 인터피어런스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임페어먼트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식화나 어떤 그런 IP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FPGA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오늘 말씀드린 일단 그런 IP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 이제 조금 더 많은 연구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 또한 수식화가 되면은 실제 FPGA 상에서도 충분히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효준님, FPGA 로직 구성은 어떠한 툴로 하는지요? FPGA 로직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랩뷰 FPGA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요.
랩뷰 그 코드로 그 프로그래밍 툴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차후에는 이제 저희가 자일링스 계열을 쓰기 때문에 VHDL 코딩이나 어떤 실제 IP가 따로 있으시면은 저희가 랩뷰 이쪽과 연동이 되게끔 랩핑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효진님, RF 인풋 단자의 최대 입력 파워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입력 출력 모두 다 이제 플러스 10dB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버텍스 6 FPGA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ISE 툴로만 FPGA 구현이 가능한지요? ISE 툴이라 하면은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영님, FPGA 베이스 카드 블럭에서 ADD, DAC를 통해서 80MHz 대역폭 신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예, 맞습니다. 이승호님, 고대역폭의 주파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기가헤르츠까지 계측이 가능한지요? 지금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주파는 지금 65메가 때부터 6GHz 때까지 네. 주파수 범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이효진님, 다중 RF 입력 채널에 대해서 데이터 수신을 채널별로 시뮬레이션 하게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채널 간 스위칭을 하면서 입력을 받는 구조인가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중 RF 입력 채널에 대해서 데이터 수신을 채널별로 사이멀테니스하게 수신하는 건지 아니면 채널 간 스위칭을 하면서 입력을 받는 구조인가요? 예. 사이멀테니스하게 다 개별적으로 스위칭 없이 사이멀테니스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정호님,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나 예제 파일은 많이 제공되는지요? 802.11에 관한 예제도 있습니까? 802.11의 AC에 대한 예제도 물론 제공이 되고요.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랩뷰 FPGA나 이런 여러 가지 코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백지로 이렇게 코딩 그냥 백지 코드를 들여가지고 거기서 더 백지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802.11 AC 테스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드려서 그 안에서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랩뷰 FPGA 상에서도 어떤 특정 IP만을 딱 박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성이나 이런 걸 또 쉽게 제안을 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엔지니어를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은 내지는 저희가 교육을 따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받으시면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 설문조사 하니까 설문조사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조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JYKim1206이신 분, 마이모 MSC에 보면 HT40에서 lower, upper, duplication 등의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각각 밴드에 뿌려주는 신호는 각기 다른 주파수로 보내는지요? 아님 각 밴드위스에 따라서 다른 신호를 사용하는지요? 상당히 마이모 쪽에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 같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좀 폴로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이메일 있으니까 나중에 이메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께서도 질문하신 게 TX min 맥시멈 파워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TX 미니멈과 맥시멈 파워 레벨이 최고 출력은 말씀드린 것은 10dB였고요. 맥시멈은 잠시만요. 미니멈 파워가 그래서 이분께서 제품 사양서를 제품 사양서를 웹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아까 제가 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jykm1106@m8.com 이 이메일이 맞으시죠? 이 이메일로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원님, 내가 만든 신호 계측기의 속도는 얼마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요? 이게 질문 좀 구체적으로, 내가 만든 신호 계측기의 속도는 얼마까지가 가능할 수 있는지요? 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상당히 강상원님, 질문입니다. 이병선님, 802.11AC 측정도 가능한 것 같은데 최대 밴드위스는 얼마까지인지요? 페이딩 시그널을 추가할 때는 모듈을 추가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컨트롤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요?
페이딩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80메가 대역폭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802.11 AC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60메가까지도 나중 추후에는 160메가까지 늘어날 계획인데 그거에 맞춰서는 저희 장비 역시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페이딩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그런 임페어먼트나 또 페이딩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IP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긴 하는데 네. 한번 나중에 상의를 해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는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성호님, 무선 충전기도 랩뷰에서 설계할 수 있을까요? 무선 충전기를 설계한다. 네. 저희가 어떤 설계 도구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테스트 알고리즘 내지는 테스트 시퀀스 여러 가지 테스트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설계라면은 네. 좀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최동주님, 802.11AC 규격에서 80 플러스 80 대역에 대한 측정은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네, 이게 160메가 대역폭의 80 플러스 80을 말씀하시면 이게 컨티규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는 넌 컨티규어스가 구성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VST를 두 대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비에 여러 개를 꼽을 수 있다 보니까 네. 두 장비를 이렇게 물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시고요. 네. 아니면 조금 더 테스트가 바로 진행돼야 되지 않으신다 하면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추후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대역폭을 확장을 했을 때 네. 적용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성님, ADC 샘플링 최대 주파수는 얼마인지요? ADC 샘플링. 지금 저희가 그 내부에는 이제 120메가 샘플 16비트 ADC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효진님, 설명에서 실시간 처리 관점에서 FPGA의 장점을 많이 부각시켜 주셨는데요. FPGA 기반이다 보니까 PC 기반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 FPGA 내 게이트 수의 한계 때문에 한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장비를 PC와 연동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PC 상에서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른 RF 계측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드라이버나 이런 거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아마 FPGA를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아마 VST가 갖는 그 강점 그리고 다른 장비들과 그 엄청난 차별점이기 때문에 네. FPGA를 조금 많이 강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이제 FPGA라면은 분명히 이제 DSP 슬라이스나 여러 가지 이런 리소스가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알고리즘을 다 넣기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제 자일링스와 긴밀하게 좀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가장 최신 FPGA를 탑재를 해서 조금 더 큰 리소스를 갖고 이제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동희님께서 코멘트 해주셨네요. FPGA를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적인 게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PXI CC를 통해 데이터를 최대 4GB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CPU에 추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FPGA 알고리즘과는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고요. 네. 제일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기억 이름 가장 마지막에 이호진님. 네. 네네. 그분, 가장 마지막에서가 아니라요. 네. 예,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해주신 분, 아까 국용화님이라고. 국용화님? 네네네. 네. 자, 두 분께. 국용화님하고 이호진님, 두 분께는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진님, 구경화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고요. 스태프한테 여러분 주소, 핸드폰 번호, 또 이름 그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경품은 저희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품을 보여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선 마우스 아니면 커피카드.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마치는 걸 하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거창한 제목을 갖고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제목만큼이나마 좀 혁신적인 제품을 좀 알아가실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802.11AC 테스트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무선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네. 이 제품이 분명히 하나의 그 테스트 플랫폼을 고려해 보실 만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한 11월 1일에 NI 데이즈 행사에 공식 런칭을 하니까 네. 오셔서 한 여러 가지 데모를 세션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테스트 아이디어를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이걸로 오늘 여러분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걸로 오늘 지식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